무너진 사면 원칙.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복권과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사면 원칙을 깼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런 원칙을 냈습니다. 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는 사면하지 않겠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는 특별 사면 단행 시에 추징금 미납자는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가 있었지만 한명숙 전 총리 역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리고 2017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반면에 지금 한명숙 전 총리는 아직도 7억 원 넘게 추징금을 미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혁진 여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한명숙 전 총리를 위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면 원칙을 깬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면법상에 특별 사면 관련해 가지고 아무런 요건이 없어요. 절차적 요건은 헌법에 이런 사면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절차적 요건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사면할 수 있고 사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건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면은 그야말로 대통령 마음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듯이 문 대통령이 스스로 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사면법 개정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삼권 분립의 중대한 진짜 그 위반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스스로 특별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뇌물 같은 5대 범죄와 그다음에 이제 그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이제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도 문제가 됐지만 가석방 할 경우에는 형법에 벌금이나 과료 같은 것을 미납한 사람은 가석방 안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도 추징금 미납자는 사면 못 해준다 이렇게 사면법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렇다라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위반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 문 대통령이 세운 원칙 크게 무너진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인사 원칙이거든요. 예. 스스로 인사 원칙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장관 안 시키겠다 하셨던 분들 다 장관 됐고 그래서 인사 원칙에 이어서 사면 원칙도 스스로 파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비난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명숙 전 총리는 친노 세력의 데모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안타까움을 표현을 해왔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되었다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는 사건입니다. 법리의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과거 여러 차례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해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권 결정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사사로운 감정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저는 뭐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네. 한명숙 전 총리는 본인이 다 복역을 마쳤어요. 만기 출소를 했고요. 이번에 된 건 복권이에요, 복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선거에 출마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을 복권시켜준 거고 본인은 이미 형을 다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나온 분이고 다만
다만 이제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모의이증 수사 방해 혐의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공처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모든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에 증언을 했던 사람 중에 일부가 그게 위증을 강요받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예. 물론 저는 한명수 전 총리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복역을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재론할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사면을 한 게 아니라 만기 출소한 분에 대한 복권을 한 거니까 부담감이 크게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이제 사면권은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거고 정영진 변호사 얘기했듯이 거기에 뭐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권한으로 한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시키고 이석기 전 의원을 가석방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이석기 사면에 대한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뉘우쳐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가석방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박근혜 대통령 특별 가석방으로 물타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짝맞추기죠, 한마디로. 이현정 의원님, 보기에 따라서 뭐 균형을 맞췄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짝 맞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한명수 전 총리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 이런 주장인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시즌이니까 정말 다음 대통령은 제발 지키지 않을 말씀 좀 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인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나 사면권 절대로 이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강조해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다 그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될 거였습니다. 저도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사면권이라는 게 이게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사과가 없다. 사과가 없기 때문에 사면복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라든지 지금 여당이 주장하고 있어요. 한명수 총리 사과하셨나요? 아직까지 본인은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돈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 뭐가 차이가 나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과 안 했다고 사면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한명수 총리는 사과하지 않았는데 복권해 준 거 하고 이 결국 내 편과 내 편은 다르다는 의미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 범죄가 아닙니다. 이 내란 음모 범죄예요. 자,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범죄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절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범수한테 해주는 가석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도 뻔히 나와서 자기가 출소하자마자 나와서 자기가 죄진 게 없다.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원래 전자팔찌를 짜야 되는데 끝까지 안 찬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찾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결국 이번에 어떤 사면 자체는 이 결국 여권 지지자들의 어떤 하나의 원팀을 위한 저는 사면이 아니었나. 그동안 사실은 여권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한명숙 총리에 대한 사면, 그 다음에 진보 진영이 주장해왔던 민노 총리가 주장해왔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 가석방. 이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함께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아마 이명박, 김경수 이런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같은 게 보면 그동안 그렇게 강조해왔던 사면 원칙을 깬 이유 결국은 내년 대선을 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가석방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 하나가 공기의 질감이 다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애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놓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자 사람은 이제 나와서 가석방이라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네,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을 두고는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부정한 내란 선동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상황에서 과연 다석방이 적절했냐 그 문제가 먼저 있겠죠. 네. 지금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본법 위반 모두 유죄가 됐었습니다. 1심에서는. 그런데 2심에서는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가 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공격을 하면 우리도 후방에서 주요 시설을 파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란 선동이다 이렇게 유죄가 확정돼서 지금 징역 9년 선고를 받았었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가석방이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준비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께서 특별 사면은 조건이 없다.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다 했지만 가석방은 형법에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던데 하나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용자다. 그런데 이석기 전 의원은 이미 80%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거죠. 논란이 되는 건 이거 같습니다. 개정의 정의 현저한 때 가석방을 한다. 이렇게 지금 형법에 돼 있는데 이석기 전 의원도 나오자마자 글쎄 개정의 정의라는 게 반성을 의미한 건데 반성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가석방 조건의 형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형법 72조 1항에 보면은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의 현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또 형집행법에도 비슷한 요건이 있어요. 형집행법 보면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 교정 성적, 수용 생활을 잘했느냐,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란 선동 혐의로 그 구속돼가지고 지금 가석방 되고 나온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개전이란 말을 사람들이 잘못 그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사면이 여권의 통합을 이루는 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도리어 사실은요 여권에서는 불만과 반대가 많아요. 이석기 지금 전 의원도 지금 나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하니 이러면서 또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돼서 이번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제 단행된 특별 사면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